발각되면 끝이었어요. 그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17살 소리는 조용한 밤 작은 호기심 하나로 위험한 문을 열어버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작은 선택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을 더 멀리 퍼지게 해요. 소린이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그날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밤이었어요. 기숙사 침대에 앉아 작은 USB를 손에 꼭 쥐고 숨을 고르던 소리는 스스로를 달랬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보면 돼.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파일을 열었고 모니터가 켜지는 순간 소린 앞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사람답게 고민하고 사랑하고 울고 웃는 모습들. 그 모든 게 낯설고 동시에 너무 부러웠죠.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불과 40분. 짧지만 강렬한 시간이었어요. 그 40분이 소린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소린 자신도 몰랐죠.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폭도에서 사감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소리는 숨을 멈췄죠. USB는 아직 꽂혀 있었고 컴퓨터는 방금까지 드라마 화면을 띄우고 있었으니까요. 사감은 방 안을 후그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내일은 전자기기 전수 검사한다. 알지?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소린의 가슴도 천천히 떨어졌고요. 내일 USB가 걸리면 끝이야. 하지만 다음 날은 더 나빴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소리는 숨겨둔 USB가 SP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었죠. 대신 침대 아래에는 짧은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단 한 줄. 조심해. 들켰다. 그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 군용 지프가 멈춰섰어요. 붉은 완장을 찬 단속반이 내리고 학생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소린의 차례가 다가올 때 손에 땀이 배고 숨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단속반의 손이 가방 속을 휘저을 때마다 소리는 숨을 삼켜야 했어요. 책을 넘기고 속주머니까지 확인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검열은 끝났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오후 담임이 소린을 조용히 불렀어요. 소린아 보이부에서 너를 따로 보자고 했다. 내일 아침까지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상조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길들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소린 얼굴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소린이 USB 이야기를 털어놓자 아버지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죠. 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는 있냐? 이건 사상범이다. 내일이면 잡혀간다. 엄마는 소린을 끌어안고 울었고 아버지는 창밖을 살피며 낮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넘어가야 한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렇게 해서요. 17살 소린의 도망이 시작됐어요. 그저 작은 호기심이었는데 그 한편의 드라마가 어느새 소린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었죠.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죠. 소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저 드라마를 본 것뿐인데 작은 호기심 하나가 이렇게 큰 불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방문을 잠그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감시가 붙었을 거다. 오늘만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이 전부 현실처럼 다가오자 엄마의 손끝이 떨렸어요. 엄마는 서둘러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죠. 오래 아껴두던 천이었어요. 그 안에 소린의 얇은 옷 몇 벌, 마른 음식 조금,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갔어요. 엄마는 사진을 보자기 안쪽에 조심스레 넣었는데 그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소리나 가기 전에 밥이라도 먹자. 엄마가 애써 말했지만 식탁 앞에 앉은 세 사람 중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식탁을 바라만 봤고
엄마는 숨소리조차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저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는 소린 손등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죄가 되는 나라가 잘못된 거지. 넌 살아야 해. 아버지는 입술을 단단히 깨물고 있다가 창밖을 한 번 더 살폈어요. 그는 말보다 표정으로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죠. 오늘 밤 1시에 나가자. 그 전까지는 창문도 열지 마라. 누가 문 두드려도 열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는 본능적으로 창가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아래 낯선 남자 하나가 모자를 눌러쓴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계속 이쪽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순간 소린의 심장은 쿵하고 가라앉았어요. 정말 감시가 붙은 거구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는 듯 했어요.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세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발자국 소리, 깨 짖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차량 소리까지 모든 게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죠. 밤 12시가 지나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준비하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소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어느 순간도 뛰면 안 돼.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숨소리도 최대한 작게 해야 해. 알겠지? 소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바닥은 이미 차갑게 젖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시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나는 소리를 막으려고 손으로 문틀을 잡고 조금씩 밀었죠. 밖은 칼바람처럼 차가웠어요. 아까 가로등 아래 서 있던 남자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지만 그게 더 두려웠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게 어떤 위험보다 더 무서웠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흔적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죠.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브로커가 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눈도 마주치지 말고. 소리는 숨을 조심히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돌아보는 순간 어쩌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린의 탈출은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작됐어요. 소린과 부모는 어둠 속을 조용히 걸어갔어요.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운 길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어나가면 누군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얼마나 걸었을까? 골목 끝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던 그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낮게 묻자 남자는 짧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속이 심해졌어요. 오늘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 말투에는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숨도 약간 가쁜 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소리는 엄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도 그 손을 꽉 쥐어줬죠. 그 작은 온기만으로도 이 어두운 밤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브로커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 꺼진 가로등, 어둠이 깊어지는 길을 따라 네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중간중간 브로커는 멈춰 뒤를 살폈어요. 그럴 때마다 소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참을 돌아 골목 어귀에 가까워졌을 때 브로커가 손을 들며 속삭였어요. 저기 봐요. 멀리서 군인 둘이 손전등을 흔들며 순찰하고 있었어요. 빛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소리는 몸을 숨기듯 움츠러들었죠. 이쪽으로는 못 갑니다. 돌아가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 말의 소리는 다리가 살짝 풀리는 것 같았어요. 탈출은 이렇게 계속 불확실한 길의 연속이었죠. 브로커는 서둘러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요. 오래 비워진 창고 뒤 작은 틈으로 네 사람을 이끌었죠.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어요. 옷이 벽에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져서
소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얼마 후 다시 도로가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얼른 지나갑시다. 군인들의 손전등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 작은 틈을 타서 네 사람은 조용히 길을 건넜어요. 조금 더 걸어 숲길로 들어서자 브로커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뛰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숲도 순찰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야 해요. 아버지가 소린을 업으려 하자 소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뛸 수 있어요.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죠. 얘야, 너 이렇게 떨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 말이 나오자 소린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숲길은 울퉁불퉁했고 밟을 때마다 작은 가지들이 부러져 조금씩 소리가 났어요. 브로커는 손전등 없이 달빛만으로 길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숨을 멈추고 엄마는 소린을 감싸 안았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군견이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숨으세요. 네 사람은 급히 젖은 땅 위에 몸을 눕혔어요.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모두가 긴장했죠. 군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군견이 냄새를 맡는 듯 짖는 소리가 커졌어요. 제발, 제발 이쪽으로만 오지 마. 그러나 개의 울음소리는 점점 네 사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군인 하나가 멀리서 소리쳤어요. 저쪽이다. 반대편으로 갔어. 군견의 방향이 달라졌고 짖음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은 그제야 아주 조금 숨을 내쉴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없었어요. 브로커가 빠르게 말했어요. 지금이에요. 이 틈에 움직여야 해요. 네 사람은 다시 숲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얼마 후 숲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경계 철조망입니다. 이제 국경이 정말 가까워진 것이었어요. 철조망이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더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근처에 흐르는 두만강 물소리가 바람을 타고 조용히 들려왔죠. 브로커가 손전등을 아주 작게 켜자 철조망 아래 작은 틈이 보였어요. 사람이 겨우 기어 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여기에요. 힘으로 조금만 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철조망 아래쪽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어요. 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틈이 조금 더 벌어졌죠. 소리나 내가 먼저 가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는요? 소린이 속삭이자 우린 뒤따라간다. 지금 중요한 건 너다. 엄마도 떨리는 손으로 소린의 등을 밀어줬어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천천히 기어가. 다치지 말고. 소리는 철조망 아래로 몸을 눕혔어요. 등과 철조망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금속이 스치며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작은 틈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소리는 잠시 숨을 내쉬려 했지만 엄마의 말이 떠올라 그대로 숨을 참았어요. 잠시 후 아버지와 엄마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짧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군가 있어요. 군인이에요.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긴장으로 몸을 굳혔어요. 철조망 안쪽보다 밖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브로커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소리 내면 안 돼요. 잠깐만 더 가면 강입니다. 거기서 건너면 중국 땅이에요. 그 말에 소린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정말 여기만 지나면 살 수 있는 걸까? 네 사람은 다시 천천히 움직였어요. 긴장으로 다리가 굳어가고 있었지만 멈추면 안 되었어요. 조금 더 가자. 바람 사이로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두만강이었어요. 이제 정말 탈출의 마지막 관문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두만강 앞에 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차가운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가 가장 얕아요. 하지만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먼저 물에 발을 담갔어요. 얼음 같은 물이 금세 허벅지까지 올라왔죠. 소린도 물에 발을 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너무 차가워서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어요. 숲 너머에서 군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건너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가요. 네 사람은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지만 겨울 끝 물살은 생각 이상으로 강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야, 저기 있다. 강 건너고 있어.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외쳤어요. 소리나, 빨리 가. 소리는 있는 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미끄러질 것 같아 몸이 흔들렸지만 엄마가 뒤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줬어요. 군인들이 강가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총을 쏘지는 않았어요. 이 지역에서는 함부로 총을 쏠 수 없었죠. 그 짧은 틈, 네 사람은 강가 끝 바위를 붙잡고 차례대로 몸을 끌어올렸어요. 강 건너편에 올라선 순간 군인들의 고함은 더 크게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제 물살에 밀려 뒤로 멀어지고 있었죠. 소리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물 위를 스치고 있었지만 그들까지 닿기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소리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중국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강을 넘어 중국 땅에 들어섰을 때 소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긴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브로커는 재촉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숨을 곳이 있어요. 여기 오래 머물면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여요. 네 사람은 젖은 옷을 몸에 붙인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몸은 떨렸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더 가자. 낡은 시골집 하나가 보였어요. 브로커가 약속된 신호를 보내자 조심스레 문이 열렸고 중국인 아주머니가 네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방 안은 따뜻했어요. 그 온도 때문인지 소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살았어. 정말 살아남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소린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엄마는 딸의 얼굴을 감싸며 같이 울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탈출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새로운 브로커가 도착했고 다시 이동이 시작됐어요. 중국 곳곳을 숨어 이동하며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죠. 문 밖 발소리에도 모두 숨을 멈춰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느 날 한국 정부와 연결되는 순간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보호해드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죠. 이제 끝났구나. 정말 살았구나. 시간이 지나 한국에 정착한 뒤 소리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 몰래 봤던 그 드라마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너무 멀리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화면 속에 자신이 서 있었죠. 그날 그 한 편의 드라마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소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위험을 버텨낸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작은 그러나 단단한 미소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듣는 동안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여운을 담아 다시 찾아올게요.